안녕하세요, 존생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J-팝이 많이 등장해요. 물론 일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 현상이 10대, 20대 사이에서 조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J-팝이 한국에서 점점 많이 보이는 3가지 이유입니다. 실제로 J-팝이 인기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2023년 4월 둘째 주에 한국의 유튜브 뮤직 차트를 보면요, 5위에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가 랭크인 되어 있고요. 13위에 레드 윈푸스의 스즈메, 17위에 아이면의 아이오 스타에다이 따뚜까, 19위에 요네스 켄시의 킥백, 22위에는 요네스 켄시의 레몬, 28위에는 유리의 베텔기우스, 29위에는 새로운 학교의 리더스의 오토나 블루가 올라와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죠? J-팝이 이렇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당시 엑스제팬, 라르크, 그레이 등의 밴드들이 인기가 있었고 자드, 아무로나미에 등 여성 보컬들이 이끌었던 시기가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 이후 2000년대 중반, 물론 눈의 꽃을 대표로 하는 J-팝의 리메이크 곡이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한동안 J-팝은 한국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건 J-팝의 부진도 있었지만 K-팝이 성장하면서 K-팝 중심의 음악 시장이 한동안 이어졌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K-팝에 밀려있는 J-팝의 문제나 현상에 대해 한탄하던 기사나 영상이 많았어요. 이것은 일본의 주간지 문해춘추 2021년 8월 11일자인데요. 한국의 10대는 J-팝이라는 장르를 모른다. 일본의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J-팝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J-팝을 즐겨 듣는 것을 일부에 의한 덕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J-팝이 한국에 퍼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기존의 일본 문화가 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J-팝이 인기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첫 번째로 든 이유는 이것이 지금 상황의 모든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없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J-팝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슬램덩크나 스즈메의 문단속과 같은 대박 작품이 나오기 전에도 꾸준히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등이 인기가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작품이나 인물에 대한 팬심 같은 거였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영화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만화에서는 귀멸의 칼날이나 진격의 거인 같은 작품들이 알게 모르게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토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작품과 함께 음악으로 저변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요네즈 켄시의 킥백과 같은 작품이죠. 킥백은 체인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해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인기가 많아요. 사실 요네즈 켄시의 최고 작품은 레몬이거든요.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8억이 넘어요. J-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J-팝 인기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K-팝으로 치면 강남스타일 같은 거라고 할까요? 요네즈 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원래는 보컬로이드를 통해 음악 활동을 했던 방구석 예술가였어요. 보컬로이드는 악기로 유명한 야마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의 음성처럼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그걸로 음악을 만들어서 일본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 동화에 올리곤 했었죠. 얼굴도 본명도 밝히지 않은 채 하치라는 이름으로 투고한 그곳에서 요네즈 켄시는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불러 앨범을 내기 시작했죠. 보컬로이드와 니코니코 동화라고 하는 서브컬처에서 메이저 시장으로 진출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보통 보컬로이드를 통해 음악을 만든 사람을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라고 해서 보컬로이드 P라고 하죠. 또 다른 보컬로이드 P 출신으로는 요아소비라는 프로젝트 그룹의 아야세도 유명합니다.
요아소비는 소설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유닛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밤을 달리다도 타나토스의 유혹이라고 하는 인터넷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유튜브 2.6억 뷰의 이 작품은 2020년 최고의 J-POP 히트곡입니다. 이쯤에서 J-POP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진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숏폼과 챌린지예요. 앞서 요아소비의 밤을 달리다라는 곡이 2020년 J-POP의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했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틱톡에 의해 역주행을 한 곡입니다. 이런 숏폼은 역주행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J-POP이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틱톡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활발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쯤에는 J-POP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 유저들에게 많은 노출이 되었죠. 앞서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가 한국에서 인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틱톡에서만 10만 건 이상의 챌린지가 올라와 있어요. 스트레이키즈나 아이브 같은 K-POP 가수들도 여기에 참가했었죠. 최근 한국에서 챌린지 등으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은 아이명의 아이오 스타에 따이 다토카 등이 있어요. 아이명은 2015년 인디스로 데뷔하여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지금은 일본의 탑스타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작사를 시작하였고 우연히 얻은 기타를 독학했다고 해요. 전설적인 가수 오사키 유타카나 스피츠의 음악을 커버하면서 음악을 시작했고, 오디션에 참가한 영상을 친구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연예기획사 같은 곳에서 연락을 받아 지금의 아이명으로 발돋움했죠.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음악 시장의 특유의 빠른 트렌드의 변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이 원래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음악에 대한 소비도 다양해진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아이돌 중심의 팝 느낌의 음악이 한국의 음악 시장에서는 대세이지만 또 다른 장르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J-POP은 장르의 다양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J-POP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주로 기사나 논문 등에서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장르에 따라서는 J-POP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만 J-POP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아이돌 음악은 한국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 모든 J-POP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장르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음악만 인기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일본 가수는 싱어송라이터, 밴드에 꽤나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죠. 앞으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키워가고 있는 장르가 B급 감성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아닐까 해요. 대표적으로는 새로운 학교의 리더스 등이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가수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소개하지 못했지만 호시노겐, 오피셜 이게 단디즘, 후지 카제, 바운디 등과 같은 가수도 한국에서 팬덤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선생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